자, 조국 관련해서 WFM 부분에 지금 기자들이 가봤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사립대 인근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요. 이 웰스 CNT가 7월까지 본사로 썼던 사무실요. 여기 뒤에 있는 이 그림은 군산에 있는 공장이라고 보입니다. 자, 최근에 이 조국과 관련된 사모펀드와 또 투자 업체들이 전부 본사 사무실을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야당은 검찰이 이전 사무실을 그대로 놔둔 채 조국 후보자가 임명되기 직전에 새로 준비한 사무실만 압수수색했다고 껍데기 사무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중요한 서류는 다 갖고 갔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 코링코 비기한테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전멸기 생산업체 웰스 CNT 등기부 등본을 보니 7월 18일 성북구에서 구리시로 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북구에 있는 사무실을 가보니까 책상, 공사, 자재 등이 쌓여 있고 이 건물 1층 카페의 알바 직원들은 사무실을 하던 회사가 최근에 이사를 했고 짐을 많이 옮기고 갔고 그 이후에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등기부에도 이사 간 걸로 돼 있어요. 회사. 그리고 구리 사무실도 불이 꺼진 채 직원들이 오지 않았고 사무실은 대형 블라인드로 창이 가려져 있었고 그리고 직원들이 며칠 사이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웰스 CNT는 조국이 임명되고 난 석 달 뒤인 2017년 8월부터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44곳에 177건을 납품했다는 겁니다. 앞에 지금 구리로 이사간 거는 웰스 CNT고 지금 군산에 있는 거는 WFM입니다. 자, 그런데 이 WFM이 지금 원래 주인이었던 우모 이 양반이 지금 출국해가지고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지금 도망간 사람은 다 실명으로 합시다. 우국한이죠. 우국한이. 그래서 검찰이 귀국해 조사받으라 하고 내부 직원들은 기자가 취재하러 왔다 하니 쫓아내더라는 겁니다. 자, 웰스 CNT 대표가 얼마 전에 서류 뭉치를 통해 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궁금한 거는 이 웰스 CNT가 WFM하고 합병을 하려 했다. WFM은 상장은 되어 있지만은 2차 전지 배터리를 생산하고 테슬라 납품한다고 전부 쇼만 했지 매출 실적이 하나도 없고 실제 2차 전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기꾼들의 쇼였죠. 자, 그런데 웰스 CNT는 이 44개 기관에 177건을 납품해서 최근에 실적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 큰 그런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궁금한 거는 왜 조국이 전기 사업에 꽂혔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거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노영민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조국이 전기 사업에 꽂혔는데 노영민이 비서실장이 중요하냐? 자, 노영민은 전기실장이라고 꽂힙니다. 별명이 전기예요. 그래서 노영민이가 청와대에 들어가자 탈원전, 태양광 이런 기조가 유지될 거고 노영민은 흔히 전기통으로 현재 태양광 업계를 다져놓은 주역이고 그는 전기로 성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80년대 중반에 연대 다니다가 제적된 노영민은 전기기능기사, 위험물 진급 기능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 전기기술자가 됐다는 겁니다. 전기 관련 자격증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 성수동
경기도 오산 등지 전기회사에서 일을 하며 노동운동을 해온 전기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4년에는 아예 고향 청주로 내려가서 전기 기술자 노조를 만든 데 이어 이제는 이게 업이 되어 버렸어요. 86년에는 그동안 익힌 전기 기술을 바탕으로 금강전기라는 주식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시민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2004년에 국회의원이 돼가 국회 산자위원장까지 올랐지요. 그리고 2010년에 독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고 30억 모금을 한 바도 있고 또 2011년 4월 충북 4개 7개 시군이 태양광 산업특구로 지정되는 게 한 것도 노영민의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문정권 들어서 태양광 문제가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노영민이 다 이렇게 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노영민은 그야말로 태양광이나 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을 갖다가 국회에 발의를 했어요. 자, 그대 자본의 태양광 사업 진출이 신재생 에너지 저변 확대의 핵심이다. 이렇게 노영민은 생각을 하고 또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을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 판매사업, 구역 전기사업으로 구분해 동일한 업체나 개인에게 2개 이상의 전기사업을 펼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보면 큰 전기업체들이 지역에 공사를 따지 못하는데 이런 일들이 좀 이렇게 좌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노영민은 이 전기화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제 거기서 더 발전한 단계에서 반도체 회사들하고도 관계가 밀접해 지금 충북 일대에 자리 잡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삼성 LG 등 이런 재계에도 관계가 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노영민은 자신이 세운 금강전기에 26,500주의 주식을 갖고 있고 2개 종목의 주식 1억 6천만 원어치를 보유해서 한때 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국회의원이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이렇게 보유해 하는 것이 좀 문제다. 이래서 이제 백지 신탁까지 이렇게 하도록 했던 겁니다. 10년간 배전 현장에서 여러 개 전기공사 기술자 자격을 따가지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론은 강했는데 손재주가 없는 편이라 감전당할 뻔한 순간도 많았는데요. 자신의 회사 금강전기를 세운 뒤에도 현장 일을 계속했고 국회 입성한 뒤에도 전력기술협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며 자기를 국회 유일한 전기당 당수라고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노영민의 지역 수준의 전기사업체가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지자체나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공공기관들의 공사를 따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일 거라고 봅니다. 그는 전기는 완벽한 세계라며 전기를 다루면서 꼼수를 부리면 죽음과 직결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고, 자, 이런 전기의 기능을 바탕으로 신성장 산업포럼 국회 대표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이 임종석을 올 초에 쫓아내고 노영민을 비서실장으로 올린 데는 조국과 노영민의 관계가 처음부터 탁월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통상적으로 지방계약법에는 과거는 1,000만 원 이하인데 이제는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대체로 지자체의 지금 가로등 사업이라는 게
이 전기 사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조국의 그 웰스 CNT가 수주한 44개 기관의 177개 사업 또한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웰스 CNT의 이 2년 수주액 31억이 83%가 여권의 지자체 공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웰스 CNT는 44곳이란 말도 있는데 45곳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 수주를 했어요. 수주 금액의 83%, 그러니까 2년 동안입니다. 83%인 26억 5,100만 원이 민주당이 단체장인 곳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거래를 한 지자체가 김해시청으로 경남에 378개 5억 6,917만 원,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222개 3억 3,125만 원이 그 다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웰스 CNT가 원주도 쓰는 거죠. 뭐 김해야 노무현의 고향이고요. 그리고 서울 용산구청에서 159개 2억 3,472만 원, 동작구청에서 132개 2억 47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개 했을 때 2억이면 기본적으로 한 개 얼마입니까? 200만 원 정도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부분의 사업이 200만 원이나 150만 원 정도의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주워 담은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업체가 웰스 CNT가 연도별로 납품한 실적을 보면 2017년에는 11억 8,200, 2018년에는 17억 2,900, 그리고 2019년에는 지난 이 8월 달 현재 13억 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과 계약하기 전인 2016년에는 9억 1,900만 원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2배 이상 확 사업이 뛰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국이 과연 뭘 보고 이렇게 수주를 하게 됐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노영민이가 하던 전기업체가 지금 지역에서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주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조국도 거기에서 좀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방식은 발주처가 특정 업체에 많은 일감을 몰아줄 수 있죠. 근데 김해, 원주, 용산구청 보면 실제 몰아줬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의계약은 업체의 다양한 영업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인맥을 통한 영업 방식이 대다수고,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곳곳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신속성이 중요할 때 많이 해오던 업체한테 할 수밖에 더 있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한테 이런 수의계약으로 2천만 원 이하 몰아주는 대표적인 게 인쇄고요. 그래서 뭐 한 몇 개 인쇄 업체가 지역의 지자체에서 노는 수십억짜리 인쇄 일감을 독점한다 있고, 전기공사 또한 지금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으로 해먹는 대표적인 물건이고, 또 사무집기가 또 대표적인 항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 사무집기, 전기공사 이게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주시의 경우 2014년부터 2019년 4월까지 548건의 전기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는데 계약금이 60억 한 4천만 원쯤 돼요. 100개 업체가 전기공사에 참여했지만은 매출 1억 이상 15개 업체가 333건에 40억 6,380만 원을 독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 건수의 지금 60% 이상, 수주액의 67%를 차지했고, 인근 구미에서도 상위 7개 업체가 70, 80%대의 독점을 하고, 그래서 소외된 업체들은 아는 사람이 없다, 백이 없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조국이 왜 웰스 CNT에 주목했을까 봤을 때 조그만한 전기 회사가 지자체의 일감을 독점하는 부분은 그건 뭐 조국이 자기가 아는 인맥으로 지자체 단체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조그마한 공공기관장을 하는 사람들이 전기공사 주는 거는 일도 아니란 거죠. 다만 지역의 전기공사 업체야 너댓 개가 주로 독점을 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갖고 가는 부분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조국한테 화끈하게 밀어주면 권력 2인자인데 나중에 자기가 공천받거나 이런데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거나 조국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웰스 CNT의 매출을 높여가고 있었고요. 검찰도 이제 이런 전기 사업이 갖는 2천만 원 이하의 전기 사업, 조국의 지금 웰스 CNT가 딴 모든 사업은 다 그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티끌모아 태산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수의계약으로 밀어줄 수 있는 사업이죠. 지금 그 사업을 노렸고 그 영감은 이 인사이트는 노영민한테서 좀 받지 않았을까?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